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글쎄요, 물려주는 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오늘 그 엄청난 세금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대표님이라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현금으로 40억 원을 딱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럼 세금 과연 얼마나 내야 할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예상해 보세요.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무려 74억 4천만 원입니다. 네,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 40억을 주려고 74억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정말 미끼 흠는 상황인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지 그 충격적인 증여의 비용 구조를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 사례입니다. D산업의 K 회장님 이야기인데요. 두 아들에게 각각 아파트 사주려고 20억씩 총 40억을 지원해 주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알아보니 증여세를 내고 나면 자녀들이 원하는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다시 해봤더니 자녀들 손에 정확히 40억을 쥐어주려면 무려 61억 6천만 원을 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정말 황당하셨겠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이중과세라는 함정입니다. 한번 보세요. 회장님이 61억 6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만들려면 그 전에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벌써 52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돈을 이제 자녀에게 주니까 이번엔 자녀가 증여세로 21억 6천만 원을 또 내는 겁니다. 버는 단계에서 한 번, 주는 단계에서 또 한 번, 세금을 두 번 내는 셈이죠. 아니, 그럼 이런 엄청난 세금을 그냥 다 내야만 하는 걸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법인을 활용하는 훨씬 더 똑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사주, 말이 좀 어렵나요? 그냥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되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주식을 회사에 팔아서 생긴 돈은 세법상 양도소득으로 보거든요. 증여랑은 세금 종류 자체가 달라져요. 바로 여기서부터 세금을 아끼는 마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 증여세는 세율이 최대 50%. 이건 뭐 거의 절벽을 기어오르는 수준이죠. 근데 오른쪽, 자사주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최대 27.5%예요. 그냥 가벼운 언덕길 수준입니다. 심지어 건강보험료도 안 붙어요. 와, 이것만 해도 정말 숨통이 확 트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자사주 전략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의 치트키 수준의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비밀병기는 바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주주, 예를 들면 대표님 자녀한테서 사들인 그 자사주를요,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한 복지기금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자녀가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가 회사에 팔아요. 그럼 자녀는 현금을 받고 상대적으로 낮은 양도소득세만 내면 끝. 간단하죠? 자, 진짜 마법은 지금부터입니다. 회사가 그 사들인 주식을 직원 복지기금에 짠하고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 기부금 전액이 회사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내야 할 법인세가 확 줄어들겠죠. 바로 그 줄어든 법인세가 아까 자녀가 냈던 양도소득세를 거의 다 메꿔버리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사실상 세금 부담이 거의 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표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냥 현금으로 줬을 때 세금으로 나간 돈 총 74억 4천만 원. 그런데 우리가 알아본 이 방법을 썼더니 보세요. 자녀가 양도세 14억 4천만 원을 냈지만 회사가 법인세 11억 8천만 원을 아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순수 세금은 맨 아래 노란색 칸 딱 2억 6천만 원입니다. 74억 대 2억이라니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죠. 이걸 그래프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의 무려 97%를 아낀 겁니다. 97%요? 이건 세금을 거의 안 내고 합법적으로 자산을 이전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너무 좋은데 혹시 편법 아니야?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하고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대기업들도 아주 활발하게 쓰는 검증된 경영 전략이거든요.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롯데, SK, 두산 같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들이 왜 이렇게 많은 자사주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만큼 자사주가 합법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경영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일부만 하는 꼼수가 아니라 최고의 기업들이 다 쓰고 있는 정석이라는 거죠. 사실 자사주는 오늘 이야기한 절세 말고도 정말 쓸모가 많습니다. 이걸로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기도 하고요. 갑자기 누가 우리 회사를 뺏으려고 할 때 방어 수단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또 가업 승계할 때 주가를 안정시키는 등 정말 다용도로 쓰이는 만능 잘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사주 전략을 이제 곧 못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회의 문이 지금 서서히 닫히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는 기업이 자사주를 사면 다른 데 쓰지 말고 무조건 소각, 즉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활용할 길을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사주라는 아주 유용한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가 필요할 때 딱 꺼내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고 나면 카드를 받자마자 그냥 찢어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쓸 기회가 원천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미리 사놓은 자사주는 이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소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확보해두는 자사주만이 미래에도 계속 쓸 수 있는 유일한 황금카드로 남게 되는 겁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얼른 챙겨놔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 대표님들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딱 3가지만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우리 회사 정관이나 재무제표를 보고 자사주 매입이 가능한지부터 진단해야 하고요. 둘째,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걸 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문제없게 진행되도록 관련 서류들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행동에 나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십억 원의 세금 차이를 그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이제 선택은 대표님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전략은 준비되셨습니까?